3장 8절 지수적 증가와 감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연현상을 관찰해 보면은 수학적으로 다음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식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자, 이와 같이 dy dt equal ky로, 즉 여기서 y는 어떤 관찰 대상이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들을 관찰하고자 한다면, 즉 y는 박테리아의 개체수를 나타낸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리고 t는 시간을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dy dt는 개체수의 변화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qual ky로 쓴 것은 뭐냐면은 많은 현상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대상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그 개체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례한다는 기호표기예요.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y가 박테리아의 개체수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시간에 따른 박테리아의 개체수의 변화율은 그 개체수에 비례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비례상수를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k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 k가 어떤 값인지는 찾아야 됩니다만, 적당한 비례상수를 k라 놨을 때 이 k가 만약에 양수라면 변화율이 양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개체수는 항상 양수니까 이 k가 양수라면 변화율이 양수라는 얘기니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증가한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 비례상수 k가 음수가 나온다면은 이건 항상 개체수가 양수예요. k가 만약에 음수라면 전체가 음수가 나오니까 변화율이 음수라는 얘기는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k가 양일 때 증가, k가 음일 때 감소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이 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에서 이런 꼴을 수학에서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분 기호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라는 얘기고요. 이 미분 방정식은 우리 지금 번역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번역서에서는 역자분들이 이 미분 방정식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이유가 아무래도 수학과라면 2학년 때 미분 방정식을 따로 배우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이나 또는 공학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미분 방정식을 배우기도 하고, 특히 공과대학 쪽에서는 공학 수학 시간에 이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복된다 생각해서 삭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원서에는 있습니다만 번역서에는 없기 때문에 자세한 미분 방정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학수학 교과정에서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게 미분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만 하고요. 이 미분 방정식의 구체적인 해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학수학 교과정에서 배우기로 하고, 공학수학이나 또는 미분 방정식 교과정에서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꼴을 만족하는 해는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이 정리는 잘 보세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이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관심은 정말 이걸 풀었을 때 이게 나오는지를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y가 C2의 KT 승꼴이었다고 보겠습니다. 편의상 이것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y가 이걸 만족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이 식의 양변을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dy dt가 될 것이고, 우변은 얘를 미분하죠. C2의 KT승인데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요.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k가 나오죠. k 앞에다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C2의 KT승은 C2의 KT승은 원래 주어졌던 함수 y와 같습니다. 그래서 ky와 같이 되는군요. 그래서 모양을 잘 관찰해 보니까 dy dt equal ky, 즉 이 미분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이 함수를 미분해 보니까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 미분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그럼 이 함수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과정을 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 함수가 바로 이 미방의 해,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해는 y는 equal C2의 KT 승꼴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 C는 뭡니까 하면은요. 이 C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K는 비례상수였었죠. 그럼 C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T 대신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T 대신에 0을 대입해 보니까 자, 0이 하는 모든 수 형수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C가 나오죠. 그래서 이 C는 Y0 값, 이것을 우리가 보통 초기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예를 들 때
이 y가 어떤 박테리아의 개체수라 얘기를 했다면 y0가 의미하는 바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 현재 실험을 하는 이 순간에 박테리아의 개체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값으로 C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C 대신에 Y0를 대입해서 보니까 Y는 C 대신에 Y0 2의 KT승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해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때 그러면 이 K는 뭘 나타냅니까 하면 이 K는 비례상수를 나타내는데요. 이 식의 양변을 Y로 나눠볼까요? 이 식의 양변을 Y로 나눠보면 Y분의 1 dy dt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K구나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개체수 분의 변화율을 나타내잖아요. 개체수의 변화율.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인 변화율이라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 변화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K가 의미하는 바 비례상수는 상대적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로서 인구 모형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1950년에 세계 인구가 20억 6천만 명이었고 1960년도에 세계 인구가 30억 4천만 명이었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걸 통해서 1993년도에 세계 인구를 추정을 해보고 2020년에 세계 인구를 역시 또 추정을 해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은 개체수의 변화율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어떤 개체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개체수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비례상수를 K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풀었을 때 해가 이렇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고 이런 해를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계 인구를 Y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 dy dt는 적당한 비례상수를 K라 놓고 KY와 같습니다. 얘를 풀어서 썼더니만 해 모양은 Y는 이퀄 Y0 그리고 2의 KT승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서 이 K하고 Y0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0라는 얘기는 앞서 얘기했었죠. 실험을 시작한 그 순간에 개체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가 실험을 하는 순간이 1950년의 개체수부터 결정하도록 할까요? 25억 6천만 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Y0는 25억 6천만 명입니다. 이렇게 단위는 명이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y는 이퀄 자, 이제 y0가 25억 6천만이에요. 그리고 2의 KT승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 K값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K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또 다른 조건을 활용하도록 하죠. 처음 관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1960년에 세계 인구가 30억 4천만 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 비례상수를 나타내는 상대적 변화율을 나타내게 되는 이 K값을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하고 다르게 이제 10년이 경과하니까 여기다 10을 대입할 거예요. 그것이 10을 대입했을 때 여기 25억 6천만에다가 책에는 이제 단위를 100만으로 해서 소수점으로 표시했는데요.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가 10년이 지난 후니까 10K와 같이 됐어요. 이 결과가 이제 30억 4천만 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K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2의 10K승은 30억 4천만을 25억 6천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이 K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연로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ln로그를 취할 거예요. 밑과 진수 같은 로그는 1이고요. 진수의 곱절 로그 앞에 배수 내려가니까 자연로그를 취하니까 10K는 이퀄 로그 이렇게 되겠죠. 25억 6천만의 분의 물론 이걸 계산한 결과를 책의 결과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10을 나누니까 K의 모양을 결정하게 됐어요. K는 10분의 1 로그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요거는 책의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값을 결정을 해보니까
요거 계산한 거예요. 10분의 1, 25, 6천, 단위를 100만 원에서 2560분의 3040으로 쓴 거고요. 자, 요걸 계산한 결과 요 부분이죠. 다 계산하니까 0.0171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K값을 최종 결과만 써서 표시하도록 하죠. 0.0 그리고 17185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얘가 계산이 됐으니까 우리 여기 K값이 구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도록 하죠. 그래서 Y는 25 6천만인데요. 책에 있는 것처럼 단위를 100만 원 했을 때, 단위를 100만 원 했을 때 2561원만 쓰겠습니다. 2560, 100만, 1000만, 억, 1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숫자를 써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의 KT승인데 K가 요거예요. 0.017185T승 이렇게 돼서 인구 모형에 관한 해가 구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1993년도에 세계 인구를 추정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50년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993년이라면 43년이 경과한 후죠. 이제 이 시기에다가 t 대신에 43을 넣고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요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P를 썼군요. 선생님이 이제 Y로 표시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43년이 경과한 후에 계산해 보니까 대략 5,360이라는 것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세계 인구는 약 53억 6천만 명 정도가 됐다는 거고요. 교재 보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구의 모형의 증가율이 거의 예측했던 결과랑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이면 50년부터 시작했을 때 약 70년이 경과한 후잖아요. 70년을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대략 86억 2,400만 명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요즘 인구랑 비교해 본다면 1993년도 인구는 얼추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요즘 인구를 비교해 본다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있는 연도의 그 예측은 굉장히 추정치가 근사값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근사값 형태로 나왔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약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산화 제한이라든가 가구 수가 자꾸 이게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가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주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치였지만 실제랑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한참 후의 시간은 가까이 있는 시간은 추정치가 잘 맞지만 너무 멀리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서 실험을 할 때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특별한 어떤 변수가 있는지도 조사해서 이제 조금씩 수정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정밀도 높은 추정치를 얻고자 하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는 개체수의 변화율 같은 것을 다루려고 할 때 이와 같이 간단한 미분 방정식 지수적 증가 또는 지수적 감소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구 모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감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움 226의 반감기는 1560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역시 이렇게 이런 변화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Y를 똑같이 그냥 Y라 쓸게요. 자, 이제 Y를 라듐의 현재의 질량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DY/DT는 바로 라듐의 변화율을 나타낸다고 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라듐의 변화율은 이렇게 개체수가 아니라 질량에 비례하죠. 예를 들어서 많이 남아있는 거랑 적게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당한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미분방정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Y0의 의미는 실험하는 현재 이 순간에 라듐의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같은 논리를 반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문제는 반감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변화율 K가 조금 아까 인구 모형은 K가 아무리 작은 값이긴 하지만 양수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면은 요 비례상수를 나타내는 K값은 상대적 변화율은 음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수적으로 증가, 지수적으로 감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반감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100mg인 라듐 226의 T년 후에 라듐의 질량에 대한 공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질량이 100mg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Y가 라듐의 질량을 나타내니까 여기다가 현재 질량 T가 0일 때 계산한 것은 100mg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0일 때 100mg 단위를 생략하고 자, 숫자만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의 KT승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00mg 이게 여기만 있죠. T가 0일 때 단위는 100mg이고요. 그래서 YZ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최종적인 해 모양은 100 단위를 생략하고 2의 KT승꼴로 표시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T년 후에 라듐의 질량에 대한 공식은 이와 같이 됐습니다. 1000년 후의 질량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후의 질량을 구한다는 얘기는 자, 지금 우리가 관찰했을 때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앞으로 1000년 후란 얘기니까 여기다가 T 대신에 1000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0, 2에 그리고 K 여기 1000이니까 숫자니까 앞에다 씁시다. 1000K 이와 같이 표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그 1000년 후에 질량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반감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걸 마저 풀어야 정확하게 요 K 값을 결정할 수 있겠군요. 마저 계산한 다음에 K 값을 결정해서 이걸 다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뜻에서 반감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라듐 226의 반감기는 1590년이다 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현재 질량의 반이 되는 것이 159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102에 그 다음에 요 K에다가 T에다가 뭘 대입할 것이냐면 1590을 대입해요. 그럼 그대로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원래 있던 양의 반으로 준다는 얘기니까 50이 되는 거를 나타냅니다. 양면에 100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2에 1590K와 같이 되고요. 양면에 자연로그를 취하겠습니다. ln로그를 취하면 진수의 거듭자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밑과 진수 같은 로그는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여기는 로그 2분의 1이 나옵니다. 로그 2분의 1은 이건 마이너스 로그예요. 진수에 나눴으면 로그 빼기 로그가 되고 로그 1은 제로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그 K가 아까 음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문제는 방사성 동위원수 같은 경우 반감기 문제는 K가 항상 음수로 나와요. 이렇게 양변에 K로 나눠버리니까 K는 마이너스 1590분의 로그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K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여기다 정확하게 다시 대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90분의 로그 2 T와 같이 됐어요. K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A번 질문에 대한 답, 질량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질량을 구하시랬으니까 여기다 1000을 대입한 거죠. 여기다 1000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590의 분의 로그 2에 그 다음에 여기다 1000을 계산한 거, 이거 계산 결과를 그냥 책의 결과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다 계산하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1590분의 1000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에서 쭉 계산하니까 65mg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현재 100mg이 있었던 것이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약 65mg으로 줄어들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질량이 30mg으로 줄어들 때의 시간을 결정하시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질량이 30mg으로 줄어들었을 때니까 여기다 지워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번을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자, 질량은 이렇게 표시가 됐거든요. 102에 마이너스 1590분의 로그 2 그리고 여기가 T였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30mg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 시간을 결정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양면에 100으로 나누면은 10분의 3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좌변은 2의 마이너스 1590분의 로그 2T가 됩니다. 양면에 또 자연로를 취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진수의 거듭자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갑니다. 1590분의 로그 2T 로그를 취했으니까 로그 10분의 3이 같이 됩니다. 따라서 얘로 나눠버리면 되는데요. 그 계산 결과를 책에 있는 결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계산한 거예요. 10분의 3은 0.3이거든요. 그래서 로그 0.3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1500T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그래서 앞에 붙었고요.
양변에 1590을 곱했고 로그 2로 나눈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주어진 식은 대략적으로 2762년이 지난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타이핑 잘못 친 것 같으네요. 로그 2로 나눠야죠. 로그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로그 0.3이고요. 1590 곱하고 로그 2로 나눠야 되니까 저기가 로그 2입니다. 그래서 대략 2762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방사선 동위원소 라디움 226은 처음에 100mg이었던 것이 30mg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수적 증가, 즉 개체수의 증가라든가 이렇게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 같은 문제는 지수적 감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야 됐죠?